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아무래도 FOMC 전과 후로 분위기가 나뉠 겁니다. 게다가 지난주 후반에 약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월요일 아침 출발도 그다지 녹록지는 않겠지만은 이 가운데서 꼭 수익 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네, 지난 금요일 시장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대 주요 증시 다 파란불을 켜냈고요. 그 안에서 나스닥 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국내 증시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FOMC를 앞두고서 오늘 국내 증시 0.58%가량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 회복을 했었는데 현재는 2588포인트 선까지 다시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전일 종가 대비 12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 출발합니다. 0.82% 하락한 89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7.23포인트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56억 원 매도하면서 관망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36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246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4억 원, 기관이 14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은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들이 오늘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12% 밀려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배당 매력 때문에 금융주대에서 보험주들도 함께 탄력을 받았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보험 섹터뿐만 아니라 금융 섹터에서도 0.83%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강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는 0.57% 소폭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 전반적인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으로 올라서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KR모터스인데 오늘 7%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화학 섹터도 0.5%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습니다만 의약품 섹터가 0.55%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선별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철강 금속 섹터 0.23%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섹터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기계 섹터가 0.23% 오르면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오르고 있는 종목은 단 3가지 뿐입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7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아래로 포스코홀딩스가 0.68% 오른 58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들은 2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 사업 그리고 철강과도 관련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래로 카카오도 0.1%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69%, SK하이닉스가 0.49% 밀려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들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36%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1.75%로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0.69%로 추가적인 하락률 기록하는 중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현대차가 0.52% 하락, 기아기 0.75%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주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KB금융이 1.75%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당과 관련해서 매력도가 부각을 받는 종목 중에서 KB금융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가장 좋게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포스코 그룹주대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0.24%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이버는 오늘 0.65%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선방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방하면서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2.29%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HLB도 1.56%, 셀트리온 제약도 0.28%,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0.15% 오르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또 엔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0.54%, SM이 0.67%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살펴보시면 오늘은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HPSP가 3.26%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오늘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추가적인 하락세 기록하면서 에코프로가 8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0.89% 하락한 27만 7,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LNF가 1.86% 하락하면서 19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종목 나눠보자면은요, 좋은 쪽이 재건 쪽,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이쪽으로 재건 모멘텀 가진 쪽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 중장비, 그리고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으로 강세 흐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협력 쪽을 요청을 했다. 방산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협력, 계속해서 뉴스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영향받는 종목군들 강세 흐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반도체 안 좋습니다. TSMC의 감산 요청,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반도체 쪽은 약세 흐름 뚜렷하지만 IT 쪽에서 좋은 쪽은 애플 부품주들, 이 애플의 아이폰 15 중국에서 빠르게 매진이 됐다, 사전 예약이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움직이는 종목군들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원자재 쪽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유가 오름세 나타내면서 여기에 영향받는 석유 도소매 쪽, 그리고 비료 쪽, 음식료 쪽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안 좋은 쪽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쪽이 뚜렷하게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의료 AI 쪽은 다소 좀 힙이 엇갈리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는 큐로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가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또 협력을 하는데 참여하는 17개 기업,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 지금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온 종목이 미코 바이오메드여서 이 종목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강했었는데 그 밖에 어떤 종목이 해당이 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아무래도 중국에서 아이폰 15가 예약 판매 시작 이후에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소식을 전하신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폰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특징주로 꼽아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가 아이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제 조치를 내렸었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애플 관련 종목들, 또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이 일축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앞서 제가 살펴드렸다시피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가 예약 판매 개시 이후에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내놓은 최신형 스마트폰이 애국 소비 열풍을 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중국인의 아이폰 사랑은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아이폰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BH 같은 경우에도 현재 2.49% 오르고 있고요. 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G 이노텍인데 LG 이노텍도 3.21%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 3%대 탄력받아 나가면서 9,2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발 위기를 딛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리고 위기가 어느 정도 일축된 건지 궁금하실 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애플 부품줄부터 보겠습니다. 또 오늘 추천주가 LG 이노텍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바로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세 어떻게 분석하세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고요.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설사 우리가 최악의 저번에 이제 제가 체크포인트에서 다뤄드렸는데 애플이 중국 시장을 전부 다 이 점유율이 잃는다고 하면 18%에서 20% 정도 잃는데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은 3%에서 많으면 한 9% 정도 점유율이 매출에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봤는데 그로 매출을 그 정도 잃는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이 됐다. 그러나 예상외로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면서 단기간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보시면 24만 원을 지키면서 약간 쌍바닥의 느낌도 좀 나고는 있습니다.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 정답이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또 이 원희룡 장관 만남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죠. 앞서서는 철도라든지 스마트시티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 등을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원전, 방산, 자원 개발 이 세 가지 같이 하고 싶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서정기전이 가장 빠르네요. 정적 VI 발동됐습니다. 12%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3% 정도의 상승세. G2파워 볼게요. 1% 정도의 상승 움직임.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강보합권 그래서 이 원전주 내에서는 다소 좀 온도차는 있습니다. 하나씩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요. 원전주 이제 좀 볕이 드나요? 글쎄, 그게 이제 네. 요청을 한 건데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이제 들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질 않았어요. 구체적인 거 없죠. 그런데서 그런지 일단 대형주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은 좀 약세인데 네. 부품주들 서정기전, 한신기계 이런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품은 우리나라 업체들 말고도 다른 해외에서 업체들도 우리나라 부품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원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재건하면 움직임 나타내는 히림 현재 2% 정도의 상승권 유심 보겠습니다. 3.5% 그리고 모듈러 주택 쪽에 SY 7% 정도의 상승으로 52주 신고가 쓰고 있고요. 금강공업도 보겠습니다. 금강공업도 현재 1% 정도의 상승세 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조금 전에 HD 현대 이 증권사 레포트도 소개를 해드렸죠. HD 현대그룹이 전체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아무래도 굴삭기나 이런 건설 중장비 많이 필요할 테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사업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 관계자들 간의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HD 현대그룹입니다. HD 현대 현재 2.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쪽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강보합권 정도 보여주고 있고 현대 건설기계 이 종목도 상당히 강하죠. 현대 건설기계가 오늘 급등이네요.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우디 모멘텀 같이 받는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네, 오늘 특히 이제 모듈러 주택 쪽도 강한데 SI나 이런 쪽도 강한데 재료가 어느 정도 이쪽은 좀 노출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좀 노출이 됐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할지는 아직 안 정해 있다.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이제 건설기계 파트 좀 보셔야 되는데, 현대건설기계 오늘 지금 벌써 한 8%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프라코아, HD그룹주들이 특히 좀 강한 것 같아요. HD 현대인프라코아, HD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아무래도 이쪽 재건이 직접적으로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건설기계, 뭐 굴삭기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쓰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실적하고 같이 좀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건설기계 파트는 저는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기계나 현대인프라코아 뭐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현대건설기계도 뭐 일단은 바닥이 어느 정도는 쌍바닥이 좀 나온 것 같고, 현대인프라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그렇고. 제가 오늘 투싼바켓을 한번 투싼바켓을 한번 볼게요. 강보합권 정도? 네, 투싼바켓은 아무래도 북미 시장에서 조금 그 영향력이 더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이 아무래도 현대 HD 그룹이 조금 더 강하다. 저는 이제 뭐 계속 얘기했듯이 뭐 굴삭기나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쓰임새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계도 약간 후발 성격으로 이쪽 건설 중장비 가면은 시차를 두고 바로 따라붙어서 오르더라고요. 효성중공업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이 종목은 사실 밀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조금 걸음이 느리긴 하죠. 1.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될 것인가. 여기 가서 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물론 수요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재건할 때 수요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많은 저는 수혜를 입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요. 미국 쪽의 수혜가 더 크지 않겠느냐. 역시 낡은 변압기 수요, 교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기는 한데, 그쪽으로 재건 수요랑 연결하기는 조금 저는 좀 그렇다. 이쪽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네옴시티 쪽까지 함께 좀 묶어서 관련된 종목군들 봤고요. 요즘 들어서 정부발 구도 이런 쪽 보시면은 디지털을 정말 많이 강조한다라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주 20대 디지털 거버넌스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디지털 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이 비상경제대책회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관을 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도 쭉 보면은 디지털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교육 서비스의 디지털화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림시큐리티 이쪽 볼게요. 현재 5% 정도의 오름세, 갭상승 출발해서 하지만 시가를 고가로 만듭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그렇고요. 모니터랩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랩 8%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갔습니다. 그리고 센즈랩이 지난 금요일에도 한 7% 정도 올랐는데 현재 1%대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종목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한데요. 이쪽 사이버 보안 쪽으로 계속해서 이슈 나오고 있고, 정부 쪽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사이버 보안. 시장이 좀 어려워지는데 이쪽은 그래도 괜찮을지, 종목이 좀 작으면은 외풍에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정부가 최근에 이쪽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이쪽에 계속적으로 정책을 좀 내놓고 있어요.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어떻게 말로만 그런 것보다도 예산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지 좀 봐야 되는 거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일단은 이쪽 중요한 분야이기는 한데, 뭐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기는 한데, 주가는 뭐 바로 움직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좀 하방은 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 보겠습니다. 믿고 보는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꺾일 줄을 모릅니다. 현재 포스코 홀딩스가 2.4% 상승이고요. 퓨처엠이 1%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늘 보면은 포스코 그룹주들 중심에서도 이 하나씩 급등을 견인하는 종목이 있죠. 오늘은 포스코 스틸리온 지금 정적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도 약간 좀 낌새가 있었던 것이요. 우크라이나 쪽에서 사업허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포스코가 우크라이나 가서 뭐 하냐? 이쪽 니켈이라든지 뭐 전구체 합작사를 뭐 설립을 해서 사업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전해지는데, 때마침 조금 전에 좀 전해드렸던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의 대화 가운데서도 리튬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는 거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튬 광산 개발을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싶다라는 뜻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혔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는 워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그룹이 가서 하나? 뭐 이렇게 해도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데 포스코 쪽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2차 전지가 흔들리면은 또 어디에서 좋은 내용이 나오고 계속 또 철강 그렇게 쪽이 되더라고요. 보완해주고 네. 중국에서 뭐 지준율 인하 때문에. 그러니까요. 일단은 뭐 그 밸류에이션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뭐 그렇게 비싸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하면은 에코프로즈 그룹주들이 좀 많이 흔들리니까 대안은 이쪽밖에 없지 않느냐.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에서 광물 쪽에 리튬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도 계속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수직 계열화, 2차 전지 쪽에, 그런 것도 우리나라 다른 에코프로도 잘하고 있지만은 이쪽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2차 전지 쪽을 접근한다면 요즘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코프로 그룹주보다는 차라리 포스코 쪽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시세도 그렇고 기간에 외국인이나 그래도 매도 공세도 좀 덜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이 결국엔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슬슬 아마 주말에도 붐비는 번화가 가보셨을 때 좀 느끼셨을 텐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우리 삶에 깊게 좀 스며들어 와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주 보겠습니다. 지금 클리오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본느가 6% 정도의 상승세,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보겠습니다.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은 오늘은 좀 밀리네요. 오늘은 지금 한 1% 정도 하락하고요. VT는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구루드랩이 또 시세가 좋던데 약 3% 오르면서 인구루드랩은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4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쪽 이제 중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보도는 꾸준히 이어지는데 하지만 이 주식을 놓고 기업을 놓고 봤을 땐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아모레지 이런 네. 대형 쪽보다는 화장품 주식들은 중소형주들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마스크팩이라든가 네. 이런 쪽의 저가 화장품들 가격 경쟁력도 상당하고 가성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뿐만이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선호하고 있다.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질 여지 있고요. 주가 많이 올랐지만은 실적에서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으면은 빠져도 박스권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실적 체크하고 분기마다 실적 대신 보고 체크하고 대응하면 무리가 없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제품은 가성비가 있는데 주식도 가성비가 있습니까? 지금 클리오도 52주 신고가고 그런데요. 근데 원래 지금 올라가는 거는 추세가 있는 주식들은 좀 네. 계속 가니까 네. 바로 꺾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분기 실적 보고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걱정이 많았던 반도체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TSMC 쪽에서 수요가 좀 부진하니까 반도체 장비 납품을 조금 천천히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없어서 못 판다는 ASML 쪽, 네덜란드 쪽, 이쪽 노광 장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일단 외신 보도는 나오는데 TSMC 쪽에서 확인을 안 해줘서 사실관계는 아직까지는 물음표기는 하죠. 그런데 미증시에서도 그랬고 이쪽 반도체 쪽 안 좋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1% 정도 하락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도 역시 안 좋죠. PSK 홀딩스가 지금 6% 정도의 하락세고요. 그리고 또 이쪽 인텍플러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프로텍도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5% 안팎의 하락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좀 나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이나 이쪽도 레이저셀도 그렇고요.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이런 TSMC발 악재가 꾸준히 좀 발목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때를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떤 의견이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세는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뭐 수요가 안 좋다는 거는 예전서부터는 좀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TSMC가 장비 쪽에 어떻게 보면 공급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한 게 조금 직접 타격을 입은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는 네. 단기적으로는 약세지만은 계속적으로 뭐 업황이 좋아질 거라고 본다면은 빠지면 한번 또 매수하는 구간. 결국에는 뭐 박스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동요하지 네. 마시고요. 어차피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나 지금 내렸다가 빠져서 다시 올라가나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서의 대응은 저는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소폭이 약세인데 네. 일단 TSMC가 비메모리 쪽인 주력인 만큼 우리 메모리 쪽의 주력인 우리나라 업체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어쨌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는 좀 있을 네. 것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보시고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매수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박스를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엔비디아도 지금 60의 이동평균선이 깨졌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20일 선을 안 깼는데 깨졌습니다. 그러면 60일까지 봐야 되나? 뭐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걱정도 되실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박스를 어떻게 아직까지는 저점이 안 나와서 아래로 많이 좀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그럼? 삼성전자를 보고 그냥 박스라는 거는 네.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빠져 있고 반등 기미가 보이면 이런 업체들도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는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대응하는 게 괜찮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최현주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